5천만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바꾸고 고치는 닥터 지바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김지민 팀장을 대신해서 서프라이즈한 배우 김하영 씨가 닥터팀의 팀장으로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히 닥터팀 팀장 자리에 제가 앉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뭐 말씀만 들어도 고맙습니다. 하영 씨는 평소에 건강에 어디 고민이 있습니까? 제가 4학년에 들어선 지 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이게 근력이 떨어지는 게 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제가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아, 정말요? 근데 보기에는 건강미 넘치셔가지고 굉장히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근데 누구의 건강을 책임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 건강은 책임 못 져도.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도 새해 목표로 예. 꾸준히 규칙적으로 열심히 운동하자 이렇게 결심을 했었는데 네. 아직 단 하루도 지키지 못했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이게 근력을 키우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아, 좋죠. 꾸준히 해야 근력이 되잖아요. 있어야 되죠. 네. 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장민욱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염창환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의뢰인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 닥터 지바고 상담소. 오늘은 어떤 고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드디어 등장한 오늘의 의뢰인. 근데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언뜻 그렇죠? 봤을 때 예, 예.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에 대한 특별한 문제가 느껴지지 않는데 그래서인지 더욱 궁금해지는 그녀의 사연. 안녕하세요. 닥터지바고의 의뢰한 이명옥입니다. 오늘의 의뢰인 이명옥 씨. 그녀는 어떤 고민이 있어 닥터 지바고의 문을 두드렸을까? 제가 아직 60도 안 됐는데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20년째 병을 앓고 있어요. 20년째 그녀를 괴롭히고 있다는 병의 정체는? 둘째를 낳고 나서 임신성 당뇨가 걸렸는데 그 이후로 그게 사라져야 되는데 30대 초반에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혈당 조절을 못하고 있어요. 30대부터 시작된 당뇨가 20년째 그녀를 괴롭히고 있는 것. 지금 당화혈색소 9%대라는 건 당뇨 조절이 하나도 안 된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당뇨가 계속된 이유는 뭘까? 제가 이제 젊었을 적에 19살에 미용 일을 배우기 시작해서 18년을 근무를 하는데 아침을 먹고 점심은 이제 손님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빵하고 우유 이런 식으로 해서 넘기고 저녁에 폭식을 많이 했어요. 지금보다 나이 어렸을 적에는 당연히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잘 관리가 되려니 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안 듣고 그랬더니 당 수치가 조절이 안 되고 요즘 많이 올라갔어요.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며 미처 돌보지 못했던 건강.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다는데. 제가 4년 전에 이제 시골에 갔다가 올라오는데 이렇게 몸이 으실으실 춥고 감기 기운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토하고 설사하고 나중에는 하루 정도를 계속 그렇게 하니까 탈진이 오더라고요. 119 불러가지고 제가 병원에 실려갔죠. 근데 병원에서 폐혈증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청천벽력처럼 내려진 폐혈증 진단. 감기 기운이 이제 당 수치가 올라가니까 폐혈증 증세까지 같이 왔다고. 그때 이제 36kg 정도까지 빠졌거든요. 관련이 있어요, 그게? 당뇨 조절이 안 되니까 면역력이 바닥을 친 거고 일반적으로 넘길 수 있는 가벼운 감기도 폐혈증까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또한 극심한 체중 감소로 몸에 변화도 생겼다는데. 제가 팔이 엄청 두꺼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팔이 굉장히 가늘어요. 아, 이거 그러네요. 특히 팔뚝이. 외투 속에 가려져 미처 알지 못했던 팔 근육 감소. 제일 많이 빠진 데가 이제 허벅지하고 그리고 종아리 대부분 하체 쪽하고 이제 팔 근육도 거의 없어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근데 그게 이제 몸에 근육이 많이 빠진 거가
당뇨 때문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는 거뜬했던 계단 오르기도 하체 근육이 빠진 이후로는 여러 번 쉬기를 반복할 정도라는데 미용실에서 일할 때만 하더라도 이 근육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 근육을 어떻게 수술도 생각할 정도로 근육이 많았었는데 당뇨 때문에 이 종아리 같은 데나 허벅지 같은 데 근육량이 없어서 제가 그게 걱정이에요. 과거 젊다는 이유로 소홀했던 건강관리. 점점 나빠지는 몸 상태에 걱정만 늘어가고 있다. 이렇게 가만히 지켜만 볼 수는 없는 상황. 점점 건강이 악화되는 원인을 알아보기로 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기상하는 모습은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하지만 남들과 달리 그녀가 눈을 뜨자마자 꼭 해야 하는 일이 따로 있다고. 그건 바로 약을 챙겨 먹는 일. 그것도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약들을 챙겨 먹어야 하는 게 현재 그녀의 상황이다. 어머니 지금 무슨 약 드시는 거예요? 식후에 혈당이 너무 높아가지고 식전에 약을 먹고 있어요. 이 약을 안 먹으면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후 혈당이 너무 높게 올라갔다가 그걸 조절 못할 게에는 다시 저혈당으로 뚝 떨어져서 쓰러질 경우도 있거든요. 이뿐 아니라 약으로는 관리가 쉽지 않아 매일 저녁 인슐린 주사까지 맞고 있는 상황. 이렇듯 당뇨가 심하다 보니 매일 아침 혈당을 재는 일은 아침 일과가 되었다는데 현재 그녀의 공복 혈당은 정상 범위를 훌쩍 넘는 수치. 전달 저녁에 좀 먹으면 좀 높게 나오는 편이에요. 어제 먹고 드셨어요? 주무셨어요? 네, 예, 어제 족발 먹었어요. 야식을 원래 먹으면 안 되고 저녁도 일찍 먹고서 끝내야 되는데 좀 식욕이 조금 땡길 때는 밤에도 먹어요. 혈당 조절이 쉽지 않아 당뇨 수첩도 쓰기 시작했다는데 그런데 수치를 가만히 보니 혈당 수치의 기복이 심각한 수준이다. 오, 왔다 갔다 하네요. 제가 이제 어떤 에너지 소모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혈당 수치가 아침에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원인도 모르고 어떻게 된 건지를 참 궁금해요. 저게 혈당 차이가 이렇게 너무 많이 나면은 정말 힘들고요. 특히 아까 이제 저혈당에 빠졌을 때는 더더욱 자기 몸이 나빠지거든요. 저혈당에 대비해 당을 높이는 식품도 필수로 구비해 놓는다. 제가 낮으면은 이렇게 처방을 하고 높으면은 운동이나 인슐린 주사를 맞아가지고 정상치로 내려가라고 하고 있어요. 혈당 높은 것만 생각했는데 이 낮을 때도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조절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점심 식사 준비에 한창인 의뢰인. 그녀가 선택한 점심 메뉴는 과연? 밀가루에 지금 밀가루가 쥐약인데 완전. 굉장히 간장 소스도 굉장히 진하고 탄수화물로 가득 찬 것도 모자라 고춧가루를 섞은 자극적인 양념 간장까지. 당뇨 있으시면은 이렇게 좀 밀가루 많은 거 좀 안 좋지 않아요? 안 좋은 걸 아는데요. 근데 습관이 잘 고쳐지지는 않고 있고요. 좀 몸이 안 좋거나 상태가 안 좋으면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땡겨서 저도 모르게 이런 걸 찾게 되고 있어요. 심각한 당뇨를 앓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관리와 실천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철저한 식단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좀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좀 충격을 먹었었어요. 왜요? 당을 앓으면은 사람들이 합병증이 생겨서 잘못될 수도 있다고 그러고 그걸 평생 안고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겁이 많이 났죠. 오랜 기간 당뇨를 앓아오면서 몸 곳곳에 근육은 빠지고 근력은 떨어진 상황. 더 이상의 건강 악화는 막고 싶다는데 혈당 관리를 잘 못하고 제가 생활 습관을 잘 고쳐지지가 않아가지고 선생님한테 당 수치를 조절을 못한다고 지금 많이 혼나고 있고요. 제가 이런 상태인데 당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닥터집하고 해서 좀 알려주세요.
의뢰인은 당뇨가 좀 심각해 보이고 근데 근육이 빠져서 병원 신세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당뇨가 생기게 되면 근육 빠지는 건 뭐 당연히 이어지는 수순이죠. 네, 그 우리의 근육량은 이제 30대쯤에 이제 정점을 찍고요. 네. 그 후부터는 점점 빠지는데 60대에는 약 70%, 80대 이후에는 젊었을 때 절반 수준밖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당뇨가 있으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예. 근육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3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육이 빠지면 혈당의 소모가 안 돼서요, 당뇨가 오고 그럼 또 계속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아니 진짜 당뇨 천만 시대라고 하는 걸 봤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당뇨를 갖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이게 잘 실감이 나진 맞아요. 않거든요. 이게 당뇨가 그렇게 위험한 질병인가요? 위험하죠. 당뇨 그 자체의 증상은 쉽게 다가오지가 않지만 네네. 당뇨의 합병증이 무섭죠. 그 중에서 이제 알고 계시는 뭐 족부괴사라든지 말초신경병증 같은 것들이 네네. 많이 있는데 그런데 정말 무서운 합병증은 어느 날 갑자기 아주 큰 혈관이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뇨병이 계속되면 혈관도 좀 끈적끈적해지면서 노폐물이 쌓이는데 그러다 갑자기 중요한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라든지 이 뇌경색 같은 심각한 질환 때문에 돌연사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돌연사까지 가는 건 너무 무섭네요. 왜냐면 당뇨가 사실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질병이긴 하잖아요. 많죠. 근데 어떻게 많아요. 돌연사까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당뇨는 삼해질도 떨어뜨립니다. 중년에 고생하는 대표적인 고질병 중 하나가 오십견인데요. 이 오십견도 당뇨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당뇨로 끈적끈적해진 혈액은 체내 조직의 염증 반응을 쉽게 일으키는데요. 네네. 중년 이후 근육량이 감소해서 가동 범위가 줄어든 어깨 관절에도 쉽게 염증을 유발시켜 오십견을 이제 유발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당뇨를 비롯한 이런 증상을 좀 미리 막을 수는 없나요? 빠진 걸 꽉꽉 채워주면 되죠. 이 당뇨가 오면 근육이 빠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반대로 근육을 키워주면 당뇨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질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3대 생존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3대 생존 근육이요? 네. 그게 뭐예요? 일단 생존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꼭 필요한 근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허벅지 근육입니다. 네, 허벅지 근육은 아주 큰 근육이기 때문에 포도당의 최대 70% 정도를 저장해준 이 창고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이 혈당이 에너지원으로 다시 쓰일 수 있게 돕기도 합니다. 네네. 실제로 허벅지 둘레가 1cm 감소할 때마다 당뇨병의 발병 위험이 남자인 경우는 8.3%, 여자는 9.6%씩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아니 근데 허벅지 근육은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기는 했어요. 예. 왜냐면 워낙 하체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셨으니까. 근데 나머지 2개 생존 근육이 뭔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네. 그 척추 옆에 이제 기립근과요. 예. 골반과 고관절을 연결하는 장요근을 키워야 장요근. 예, 노년에 이제 똑바로 서게 하고 특히 노년의 위험한 낙성을 예방할 수가 예,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음식물을 삼키고 넘기게 하는 식도 근육인데요. 식도 네. 근육은 어떻게 키워요? 그렇죠. 실제로 이 근감소증이 있으면은 연하곤란의 발생이 위험해서 약 2.7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하장애가 발생하면은 노년의 삼해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근육들을 꼭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근육을 꽉 네네. 키워야 합니다. 지금 저 유빈 씨 말대로 식도 근육을 이제 어떻게 늘려야 돼요? 강화시켜야 되죠? 그러니까요. 식도 근육을 강화시키는 건 결국은 전반적으로 이제 근육을 키우는 것밖에 없죠.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인 근육이 근육을 빠지면 키워야 여기도 되는 빠지기 거구나. 때문에 음식 자체도 못 먹는 거예요. 와, 식도도 근력 운동이 근육은 필요한 근육이에요. 자, 그럼 오늘 의료인에게 생존 근육을 키우는 해결책을 알려드릴 텐데, 자, 오늘 닥터지밥을 찾아온 하영 팀장의 솔루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 자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 출연인 만큼 네. 저희 팀 주인공도 아주 특별한 분으로 모셨거든요. 이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이곳의 근육을 키웠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디일지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닥터팀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산 좋고 공기 좋은 강원도 원주시. 한적한 산길에는 기척도 느껴지지 않는데 이때 어디선가 들리는 발소리.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 파워워킹 시전 중이시죠, 지금. 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는 여성.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당뇨 극복한 분 제가 찾아왔는데 혹시 김창분 씨 맞으세요? 아, 제가 당뇨 극복한 김창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닥터팀이 찾아 헤맨 주인공 김창분 씨다. 어머니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아, 지금요? 운동 겸 산책 겸 해서 지금 둘레길 돌고 있어요. 이렇게 가볍게 하는 것도 좀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격한 운동은 관절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이렇게 산책 운동을 하면은 너무 관절에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운동은 나이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죠? 네. 자신의 체력에 맞게. 그럼요. 일주일에 2번 이상은 10,000보 이상 걷고요. 나머지는 3,000보에서 5,000보 그렇게 걷습니다. 매일 10,000보 이상 걸으면 무리가 갈까 봐요. 아, 또 예. 어머니 근데 이게 춤추는 것 같은데요? 이건 제가 만드는 동작이에요. 남들은 잘 못해요. 그냥 제가 알아서 건강에 좋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걷기 많이 했으니까 몸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하고 이제 내려가려고요. 가벼운 운동 겸 산책을 마치고 슬슬 집으로 향하는 그녀. 어우, 멋있다. 운치있다. 멋스러운 한옥과 아기자기한 소품이 가득한 이곳이 바로 주인공의 집이다. 도시에 살다가 이곳으로 이사 온 지 10년 됐습니다. 공기도 좋고 건강도 많이 좋아졌죠, 여기 와서. 어머니 그러면 귀촌하신 거예요? 네. 제가 좀 건강이 안 좋아서 이곳에 와서 공기 좋은 곳 찾다 보니까 흙집이고 해서 이곳을 선택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만 예전에는 건강이 안 좋았어요. 저거 한번 보세요, 저거. 뭘까요? CCTV 아니에요? 집안 곳곳에 있는 CCTV. 왜 CCTV를 설치한 걸까? 제가요, 집안에서 일하다가 쓰러져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내미가 이러다간 엄마 괜히 쓰러져서 저 세상 갈 수 있다고 달아주었어요. CCTV가 필요할 만큼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던 김창분 씨.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처음에는요, 갈증이 많이 나더라고요. 갈증도 나고, 막, 식은땀도 나고, 좀 기운이 쭉 빠지고, 체중도 53kg 나갔는데 48kg까지 떨어졌지요. 제가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힘이 들어서 기운이 떨어진 줄 알았지, 뭐,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이제 쓰러지고 나서는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제가 검사를 받게 된 거죠. 검사 결과가 고혈압은 원래 좀 높은 걸 알고 있었고, 당뇨도 심했고, 고지혈증도 있고, 중성지방도 높게 나왔고, 한 번에 그렇게 다 진단을 받았어요. 쓰리고를 다 가지고 계시네요. 그때 당 수치가 280, 290, 거의 300까지 올라갔어요. 고지혈, 고혈압, 고혈당까지 이렇게 건강이 나빠진 이유가 있었다는데 보험 설계사를 하다 보니까 고객을 많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만날 때마다 뭘 먹어야 되니까 자꾸 시간 외에 많이 먹게 되니까 불규칙하게 식사를 했고요. 운동도 못하고 죽어라 일만 했어요. 고객님들한테 다가가서 뭐 어필한다는가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항상 그런 스트레스가 머릿속에서 없어지질 않죠. 그래서 그런 게 주 원인이 아니었나 지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쁜 직장 생활로 스트레스는 물론 몸을 돌볼 수 없었던 그녀. 쓰러지고 나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관리를 다짐하며 가장 먼저 실천한 것은 바로 혈당 수치 기록이다. 제가 요거 17년부터 여기 당 체크해 놓은 거예요. 한 달에 한 3-4번씩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쭉 지금까지 해온 것이 여기 기록이 다 돼 있어요. 10년 넘게 꾸준히 자신의 혈당 수치를 기록했다는데 그렇다면 당뇨 진단 후부터 관리해온 지금의 혈당은 어떨까? 이 정도면
진짜 관리 잘하신 거 아닌가요? 야, 60대 중반에 대단하십니다. 네. 근육이 부족하면은 당분이 혈관에 쌓여서 당뇨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똑똑하게 근육 키우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법을 알려준다던 그녀가 향한 곳은 텔레비전 앞. 무엇을 보여주려나 했는데 엉덩이랑 걷는 거. 엉덩이 걷기. H.O.T의 캔디. 나 몰래. 엉덩이로 걷는 이 동작이 비법인가요? 제가 당뇨 잡은 비법은 근육의 품격을 높이는 거예요. 근육의 품격을 높이라고요? 근육의 품격이요? 여러 근육 중에서 혈당 잡는 근육을 키워서 바로 이 근육이에요. 그녀가 가리킨 것은 바로 엉덩이인데 여기가 근육? 저걸 잘 걸으려면 엉덩이 근육으로 딱 밀어줘야 되니까. 맞아요. 엉덩이는 신체의 중심 부위이기도 하고요. 엉덩이 근육을 키우면 당분을 소모하는 양이 늘어나서 당뇨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엉덩이 근육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혈당 잡는 첫 번째, 엉덩이 근육 강화하는 브릿지 운동. 먼저 바닥에 무릎을 세우고 누운 후 숨을 천천히 내쉬며 엉덩이를 최대한 들어 올렸다가 내려준다. 브릿지 운동은 엉덩이와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동작이라고. 또한 집에 있는 키친타올을 활용하면 운동 효과가 배가 되는데 자세 교정은 물론 다리 근육까지 더욱 자극한다. 혈당 잡는 두 번째, 힙업되는 동키킥 운동. 바닥에 손바닥을 짚고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위로 올렸다가 내려주는 동작. 이때 다리를 바닥에서 띄운 상태로 버티다가 내리는 게 포인트. 동키킥은 엉덩이 근육뿐 아니라 복근과 코어까지 동시에 자극하는 운동이라고.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은 당뇨와 심혈관 질환을 잡을 수 있습니다. 어느덧 점심시간. 주인공의 집은 요리하는 것도 남다르다. 무언가 열심히 준비하는 그녀. 아우, 로망이죠, 로망. 이것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가마솥. 제가 시골 와서 좋았던 것은요, 가마솥에 요리해 먹는 거, 이게 진짜 좋아요. 시골에 사는 그 맛이잖아요. 불때 갖고 가마솥에 끓여야 뭐든지 맛있어요. 가마솥에서 탄생할 오늘의 점심 메뉴가 궁금해지는데 엄나무와 오가피나무부터 은행, 대추, 황기까지 몸에 좋은 각종 한약재와 식재료 총 7동. 여기에 근육의 품격을 높이는 마지막 비장의 무기 등장. 과연 이것의 정체는? 운동으로 근육을 자극해 줬으니까 이번엔 근육 합성이 잘 되도록 단백질을 먹어야 돼요. 와, 오리. 이야. 오리에는 단백질이 많은데 불포화 지방산까지 풍부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려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 요리를 자주 해 먹어요. 근육 합성을 돕고 혈관 질환을 막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재료는 오리. 가마솥에 실한 오리 한 마리와 각종 약재를 듬뿍 넣어준다. 그 다음 육하고 이제 1시간 고아야 돼요. 김창분 씨의 정성이 더해져 1시간 푹 삶아내면 먹음직스러운 오리백숙 등장. 여기에 오리백숙과 함께 곁들일 반찬으로 싱싱한 채소 샐러드도 준비하는데 역시나 이것만 있으면 평범하죠. 샐러드에도 건강을 생각한 그녀만의 특별한 소스가 들어간다고. 매실 효소 제가 예전에 담아놓은 건데요. 약도 안 치고 제가 따서 직접 담은 거라요. 건강에는 정말 좋지요. 근육의 품격을 높여줄 김창분 씨의 밥상 완성. 단백질이 풍부한 오리백숙과 매실 발효액을 곁들인 샐러드까지. 그런데 이 식단엔 비밀이 있다고? 제가 아프고 나서 항상 지키는 법칙이 있는데요. 탄수화물은 적게, 단백질은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
지방 3, 탄수화물 3 정도 비율로 맞춰서 먹고 있어요. 저탄 고단 식단으로 당뇨와 혈관 질환까지 극복하고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한 덕분에 지금 나이에도 근육이 튼튼하다고. 이렇게 단백질을 꾸준히 먹으면서 근 손실을 줄였어요. 운동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저탄 고단 식단으로 질 좋은 근육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육의 품격을 높여 건강까지 되찾은 그녀의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다. 운동과 식습관으로 양질의 근육을 키우면서 저처럼 건강해지세요. 당뇨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됐을 것 같아요. 아, 이길 수 있구나. 자, 잘 봤는데요. 닥터팀의 솔루션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몸의 중심을 사수해서 양질의 근육을 키우자. 그거죠. 아유, 그렇죠. 이 뭐든지 중심이 튼튼해야 이게 무너지지 않는 법이거든요. 네. 몸의 중심 엉덩이 근육을 효과적으로 키우면 근육의 품격도 높아지고 당뇨와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근육의 품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와닿네요. 아니, 사실 엉덩이가 건강미의 기준이잖아요, 요즘에는 맞아요. 또. 근데 엉덩이로 혈당을 조절한다는 것도 새롭네요. 그렇죠. 이 조금 전에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엉덩이 근육 역시도 큰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엉덩이 근육이 많이 발달할수록 혈중 포도당을 많이 소비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이 두 번째로 많은 혈액을 보관하는 곳이 바로 엉덩이이기도 합니다. 이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혈액순환도 그만큼 원활해지지 않기 때문에 네네. 저희 팀 주인공처럼 양질의 엉덩이 근육을 키우면 당뇨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허벅지 운동하면 엉덩이도 같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로 운동할 수는 일맥상통합니다. 없지. 스쿼트 같은 걸 하면 같이 커지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 같은 근육량이라도요, 운동으로 근육의 질을 높이게 되면은요, 근육의 대사 기능이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에 반응해서 혈당을 흡수하고 소모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근육의 질이 높아지면 이런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팀이긴 하지만 엉덩이 근육을 잘 단련시키는 건 정말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오늘은 뭐 네 편 내 편이 없네요. 섞여서. 자, 우리 유빈 팀장께서는 새내기한테 져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자, 집하고 팀은 무슨 준비하셨나요? 제가 오늘 또 구간이 명관이라는 걸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 팀 주인공은 전신 근육 공장을 가동해서 건강을 되찾으신 분입니다. 아마 보고 오시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바고팀의 주인공을 찾아간 곳. 네, 안녕하세요. 오늘 혹시 체육과 주부님이신가요? 네, 체육화예요. 당뇨를 극복하고 건강을 되찾았다는 최옥화 씨. 지금 봄이 오니까 집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건강한 분들은 목소리에 에너지가 있어요. 맞아요. 곧 다가올 봄을 기다리며 화분 정리에 한창인 모습인데 화분 하나하나 돌보는 모습에 여유가 엿보인다. 기분도 좋고 이렇게 요새 뭐 젊은 사람 말로 힐링도 되고 좋아요. 하여튼 이렇게 하나하나 키우는 어제는 없던 게 오늘 되면 또 새로 조그맣게 나오고 그러는 게 신기해서 하여튼 새롭고 좋아요. 참 좋은 춤인 것 예, 같아요. 맞아요. 꽤 무거운 화분도 척척 들어옮기는 그녀. 이게 포인트예요. 무거워 보이는 화분을 정말 척척 드시잖아요. 어머, 팔의 근육. 오늘 화분이 좀 커 보이는데 그래도 번쩍번쩍 드시네요. 아, 이 정도는 시곤죽 먹고죠. 지금은 이렇게 쉽게 들지만 옛날에는 이거 하나도 못 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과 달리 화분 하나도 들기 힘들었다는 과거.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 내가 이제 한 20년 전부터 고혈압 약을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고지혈이 따라오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또 3, 4년 전에 체중이 갑자기 한 4, 5kg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목욕탕을 어느 날 가니까 볼 수가 없더라고. 이게 근육이 다 빠져서 진짜 이렇게 고울이 졌다고 하는 그 표현, 그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서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당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녀의 진단은 당뇨.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건강을 자부하던 그녀에게는 큰 충격이었다는데. 나한테 막상 그게 오니까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뇨는 당뇨보다도 합병증이 무섭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겁도 나고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당뇨. 점점 빠지는 근육뿐 아니라 혈관 질환도 있어 두려움은 커져갔다는데 왜 당뇨가 찾아온 걸까? 당뇨가 생긴 건 내가 탄수화물 좋아했어요. 빵, 떡, 반찬은 별로 안 좋고 또 밥을 좋아했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이제 검사를 하니까 약을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약 먹는 게 싫어갖고 이제 운동 열심히 하고 식생활 개선하고 내가 꼭 이걸 이제 이겨내리라 마음 먹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부터 그 비법을 저희가 공개하겠습니다. 예. 비법을 보여주겠다며 밖으로 나온 최옥화 씨. 어머니 지금 왜 나오신 거예요? 공장 가동시킬 시간이라 나왔지요. 공장 가동 시간. 당뇨도 막고 혈관 질환도 막으려면 몸속 근육을 잘 키워야 돼요. 근육을 잘 만들어내려면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해서 근육 공장을 가동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운동 전 무언가를 꺼내 마시는 그녀. 뭘 드시는데요? 그녀가 마시는 음료의 정체는 뭘까? 공장이 돌아가려면 연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 연료 단백질이에요. 이야, 제대로시네요. 이제 다 먹었으니까 가십시다. 연료까지 가득 채웠으니 이제는 공장을 제대로 가동할 시간. 보기에는 걷는 모습이 다 똑같아 보여도 그녀만의 법칙이 있다는데 걷는 것도 대충 걸으면 아무 효과가 없고요. 허리도 똑바로 펴고 다리도 일자로 힘있게 걸어야 그래야지만 다리 근육을 다 쓸 수가 있어요. 단순히 걷는 것만이 아니라 팔과 다리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 자세에 신경 쓴다는 최옥화 씨. 덕분에 빠졌던 근육을 다시 차곡차곡 채우고 있다고. 매일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요. 매일 2시간 이상씩 걷고 있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힘든 거는 운동은 힘들고 걷기 운동 꾸준히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이 많이 좋아졌어요. 어디 근육이요? 이거 허벅지, 종아리 뭐 다 좋아졌어요. 이 팔도 좋아지고. 근육 좀 지금 보여줄 수 있으세요? 근육이요? 보여줄 수 있지 뭐. 이런 거야.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진짜. 엄마야. 봐요, 봐. 한눈에 봐도 탄탄한 종아리 근육. 엄마야. 야, 그거. 어머! 우와. 저 정말 열심히 한 증거예요. 맞아요. 진짜 저 종아리는 쉽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머니 진짜 근육이 많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아유, 이게 열심히 운동한 결과예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데 걷고 난 후에는 꼭 발끝서기 운동으로 종아리 근육을 한 번 더 자극. 이게 바로 그녀의 비밀 병기였다. 아, 저게 저 종아리 근육의 비법이었군요. 걷고 나면 다리 이제 긴장도 좀 풀리는 것 같고 근육 운동도 되고 좋아요. 걷기와 스트레칭으로 꾸준히 근육을 키운 최옥화 씨. 그녀의 노력은 집에서도 이어진다. 웨이트만 벗고 그녀가 향한 곳. 바로 실내 자전거다. 와, 운동을 쉬시지 않으시네요. 8, 6, 8, 7, 8, 9, 100. 어머니 지금 숫자는 왜 세시는 거예요? 이게요. 이제 너무 적게 해도 안 되고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수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내가 100까지만 해요. 근육이 큰 하체를 집중 공략하라. 집에서도 틈틈이 실내 자전거 운동으로 허벅지 근육을 단련시켰다고.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운동을 할수록 힘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요? 자꾸 하게 돼요. 이제 운동 많이 했으니까 밥 먹어야죠. 자, 이제 또 근육 공장 예. 가동 비법 두 번째가 나오죠. 과거 탄수화물 마니아였던 그녀. 건강 관리를 시작한 이후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어머니 예전에는 이렇게 탄수화물 많이 드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좀 안 드세요? 아이 그럼요. 옛날에는 엄청 좋아했죠.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데가 다 떡 있고 빵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내가 엄청 참고 안 먹고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주방을 좀 둘러봐도 될까요? 들러보세요. 제작진의 긴급 점검. 매의 눈으로 주방 곳곳을 살피는데 그때 저거
과자 아니에요? 초코파이. 빵이랑 과자가 있는데요, 어머니? 거짓말 하실 거예요? 아, 저거는요. 우리 손주가 오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기들은 저런 걸 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그 옆에 있는 거 그거예요. 과자 옆에 놓여있는 견과류. 빵과 떡 대신 선택한 게 바로 이 견과류라고. 떡은 입에서는 엄청 맛있어요. 근데 그게 안 좋다니까 뭐 어떻게 해요? 안 먹어야지. 이건 떨어뜨리지 않고 늘 이제 눈에 보는 데다 놓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집어 먹어요.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견과류를 선택한 그녀. 더 이상 빵과 떡 없이는 못 살던 과거의 최옥화는 없다. 어머니 그럼 식습관에도 비법이 있으신 거예요? 네, 비법이라는 게 이제 근육도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소식하고 단식하고 그래요. 근육을 키우는데 단식을 한다? 단식을 하신다고요? 예, 단식은 밥을 안 먹는 그 단식이 아니라 단백질 식단 줄임말이 단식이에요. 요즘 그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저희도 줄여봤어요. 요즘에 별거 다 줄이잖아요. 저희도 줄여봤어요. 별다줄 아시죠? 제가 요즘 단백질 식단을 이제 위해서 자주 쓰는 식재료가 있어요. 탄수화물 대신 단백질 섭취를 늘렸다는데 과연 그녀가 선택한 재료는 무엇일까? 이게 바로 제가 좋아하는 식재료예요. 그 정체는 바로 지방은 적고 단백질은 풍부해 담백한 맛을 내는 홍두깨살. 이게 홍두깨살은 이제 흔히 장조림용인데요. 나는 이제 장조림도 이제 좋지만 이렇게 바로바로 해서 먹느냐고 이걸 자주 먹고 있어요. 이렇게 먹으면서 탄수화물은 확 줄고 이제 단백질만 많이 늘었어요. 그녀의 손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홍두깨살 요리. 채소를 듬뿍 넣어 담백하게 끓이는 게 비법이라고. 아우, 보니까 막 배고픈데요. 이게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고 건강해 보이죠? 근데 예전에는 왜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몰랐나 몰라요. 이게 바로 최옥화표 단백질 건강 식단. 당뇨를 겪고 나서야 과한 탄수화물 섭취의 위험성을 깨달았다는 그녀. 이제는 혈당도 조절하고 근육도 키우기 위해 식단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과식하지 않고 소식하면서 이제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면 근육도 채워지고 속도 편안하고 좋아요. 덕분에 건강도 좋아지고 있다는데 단백질을 채우는 마지막 방법이 남았다고. 식사 후 무언가를 챙겨 나온 최옥화 씨. 가만 보니 이건 운동 전에 마셨던 단백질 같은데? 이것도 단백질이에요? 아, 네, 맞아요. 이게 단백질인데 그냥 단백질이 아니고 산양류 단백질이에요. 고기로 단백질을 채워도 되지만 이렇게 우리 나이에 고기를 매일 먹으면 속도 더부룩하고 그래서 산양류 단백질로 매일 채워주고 있어요. 식단으로 열심히 단백질을 채우고는 있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해 그녀가 선택한 것이 바로 산양류 단백질. 단백질 섭취 후 달라진 점도 있다는데. 우리 몸에 장기도 다 근육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산양류 단백질을 매일 먹어주니까 당뇨도 많이 좋아졌고 모든 게 다 좋아졌어요. 그녀가 선택한 산양류 단백질은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 근데 단백질 중에서도 산양류 단백질 드시던데 그 어떤 단백질이에요? 예, 산양류 단백질은 산양의 젖에서 얻은 단백질로요. 예. 단백질 함량이 다른 것보다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100g을 기준으로 우유에는 3.2g이 들어있고요. 모유에는 1.2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반면 네. 산양류에는 3.6g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어 단백질이 필요한 노년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소화가 잘 안 돼서 그 우유나 고기 안 드시는 분들 꽤 계신데 네. 산양류 단백질은 괜찮습니까? 네, 산양류에는 위산에 응고되어 소화를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는 알파 S1 카제인 함량이 우유에 비해서 낮고요. 네. 소화가 잘 되는 모유 단백질 성분인 베타 카제인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화 흡수가 잘 되고 편안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옥화 씨의 현재 상태는 어떤지 식후 혈당을 재보기로 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야. 117. 어때요? 아주 정상적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도 좀 신경을 쓰고 좋은 거 이제 찾아 먹고 하다 보니까 혈당도 좋아져서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것 같아서 좋아요. 단백질 많이 먹고 근육 많이 키워서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 보내세요. 그 홍두깨 쌀처럼 그 지방은 없고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를 드시면서 그 산양류 단백질을 섭취하셨는데 그게 큰 도움이 될까요? 예, 단백질 일일 섭취 권장량이요. 예.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말하면은 몸무게 1kg당 0.8에서 1g이고요. 네. 몸무게가 50kg인 사람이면은 단백질 50g 정도는 먹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양을 음식으로 먹으려면요. 두부 약 3모, 치즈 약 13개, 계란 약 5개를 먹어야 합니다. 이걸 매일 먹기 힘들기 때문에 산양류 단백질 같은 분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의뢰인처럼 이렇게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산양류의 높은 단백질 함량은 근육 생성을 돕기 때문에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와 관련된 연구가 있습니다. 비만주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16주 동안 한 그룹에는 산양류를 다른 그룹에는 우유를 공급했더니 네. 두 그룹 모두 공복 혈당 수치가 감소했고 산양류를 공급한 그룹에서는 혈청 인슐린 수치까지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산양류 단백질이 당뇨뿐만이 아니라 또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또 저희 장민욱 쌤이 잘 설명해 네네. 주시지 않을까. 굉장히 곤란한데 아니, 사실 준비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쵸? 네, 이 산양류 단백질은 이 산양류에는 우유보다 약 2배나 많은 중세지방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 중세지방산이라는 것의 별명이 착한 지방이에요. 중세지방산이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주고 예.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또 분해를 시켜서 동맥경화나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사실 여성분들이 또 들으면 좋아할 만한 소식이 있는데 네. 뭐죠? 이 중세지방산에는 체지방 감소 기능을 가진 CLA 성분도 들어있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 또 있어요? 이건 좀. 아니 뭐 오늘 그냥 다 푸시네요. 네. 이 산양류의 대표적인 모유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높게 함유되어 있어요.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우리 몸에서 DNA나 RNA를 구성하는 성분인데요. 세포 재생이나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젊은 세포에 존재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생성을 중단시켰더니 바로 노화세포로 변화됐다는 연구도 있고요. 이런 연구 결과를 볼 때는 이 뉴클레오타이드 성분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항노화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죠. 당뇨로 인해 오르내리는 혈당과 혈관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오늘의 의뢰인. 그녀를 위한 닥터 지바고의 맞춤 솔루션은? 자, 의뢰인을 위한 솔루션 발표해 주시죠. 엉덩이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으로 근육의 격을 높여라. 산양류와 같은 단백질 섭취로 근육 공장을 가동시켜라. 단백질은 매일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한데요. 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에서 권장하는 단백질 일일 섭취량은 성인 기준 남성은 60g, 여성은 50g에 맞춰 적정량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을 섭취하는 게 좋고요. 알레르기나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반드시 상담한 후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의뢰인께서 저희가 준비한 솔루션 잘 실천하셔서 근육도 키우고 당뇨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닥터 지바고 아쉽지만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동안 닥터 지바고 사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뭐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좋은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뢰인 이명옥 씨의 집을 다시 찾은 제작진.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되는 운동법과 식습관까지 닥터팀 지바고팀의 맞춤 솔루션을 전달했다. 먼저 하체 근육을 탄탄하게 키워줄 발끝 서기 운동부터 따라해보는데, 이어서 우리 몸의 중심 엉덩이 근육을 키워주는 운동법까지 실천. 앞으로도 꾸준한 운동을 다짐했다고. 집에서도 충분히 텔레비전 보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조용한 음악 틀어놓고서 집에서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탄수화물 위주로 먹던 식습관에서 양질의 근육을 키워줄 오리고기를 선택한 의뢰인.
앞으로도 건강을 위해 밀가루 음식 대신 자극적이지 않은 식단을 챙겨 먹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건강한 식단으로 단백질까지 먹으니까 근육이 많이 생성돼서 당뇨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식후에 잊지 않고 산양류 단백질까지 챙겨 먹는 이명옥 씨. 당뇨와 혈관 질환을 극복하기 위해 이제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킬 예정이라고. 알려주신 대로 산양류 단백질 잘 챙겨 먹고 근육 잘 키워서 당뇨 잘 극복하겠습니다. 화이팅! 스마일이즈 굿!